안녕하세요. 미술치료사 아롱입니다. 집단미술치료라는 주제로 해봤던 미술치료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니 집단미술치료에 대한 소개가 미흡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집단미술치료 이해하기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집단미술치료에서의 집단은 개개인의 집합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단원이 창작활동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를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정서적인 교류를 나누며 집단의 역동을 다루어가는 미술치료를 말합니다. 집단미술치료는 개인미술치료와는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집단미술치료에서는 어떠한 목표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내에서 타인과 관계 맺기, 의사소통 향상하기, 집단의 결속력 경험하기, 문제 경험 통찰력 공유하기, 집단활동에서의 협동 및 참여하기, 타인에 대한 인식, 인지, 그리고 인정하기, 경험의 보편성과 개인의 고유성 발견하기, 집단 내에 발생한 문제를 관찰하고 다루기, 사회적 지지와 신뢰 경험하기. 집단미술치료의 대가이신 어빈 얄롬은 11가지 치유적인 요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집단 과정 속에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집단의 변화나 개선이 일어나는 것을 치료적인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치료적인 요인은 집단치료 과정에서 집단치료사를 포함한 집단 구성원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나 역동에 의해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개선의 변화나 도움이 되는 예를 말합니다. 희망의 고취, 보편성, 이타주의, 정보 전달, 초기 가족의 교종적 제한, 사회화 기술의 발달, 모방행동, 대인관계 학습, 집단의 응집력, 감정의 정화, 실존적 요인들. 집단의 특성과 목표, 치료적인 요인을 보면 집단 치료가 가장 매력 있는 치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집단에도 제한성이 있습니다. 집단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집단 경험을 현실 도피의 기회로 삼을 우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집단이 적합하진 않습니다. 집단 경험이 개인에 따라서는 일상생활의 균형을 경험케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담자의 특성 혹은 정서적인 발달 상태 또 그리고 목표에 따라서 개인 미술치료가 적합한 경우도 있고 집단 미술치료가 더욱 큰 효과를 얻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계속 언급했던 집단의 역동은 무엇일까요? 역동은 집단의 성질과 방향을 좌우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인해서 집단원은 집단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수용받기도 하고 규범이 생기기도 하고 각각의 역할이 생기기도 하면서 집단은 발달하고 변화해 갑니다. 집단 역동의 요인으로는요, 집단의 참여 형태, 의사소통 양식, 집단의 목적, 정서적인 관계, 집단의 응집력, 집단의 분위기, 집단의 규범, 사회적 관계 유형, 하위 집단화, 집단 지도성이 있습니다. 한 개인과 개인이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제일 쉬운데요. 서로 낯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물리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거리를 두죠.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조심스럽게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잘 맞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가 의견이 너무 달라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한 관계의 발달이 바로 집단의 발달과 유사합니다. 집단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집단이 형성되는 오리엔테이션 단계가 있습니다. 의견이 불일치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면서 적개심이 생기기도 한 반면에 동맹이 형성이 되는 갈등 단계가 있습니다. 집단의 응집성이 증가하면서 기준 및 관계가 확립되어가는 응집 단계로 접어듭니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가고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제 수행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할을 종결하는 종결 단계로 집단 발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집단 미술 치료를 실시하다 보면 집단이 이러한 발달 단계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집단의 경우에는 갈등 단계가 가장 길기도 하고, 어떤 집단의 경우에는 종결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종결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집단의 역동에 맞춰서 한 단계에 오래 머물기도 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빨리 나아가기도 하고 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집단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까요? 집단의 크기부터 살펴볼게요. 집단은 일반적으로 7명, 8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6명에서 8명,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4명에서 6명, 행동 특성이 있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5명 이내가 적합합니다. 집단은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동질 집단은 쉽게 공감하고 상호 간의 즉각적인 지지와 응집성이 발달하지만 피상적인 관계와 행동 변화 가능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질 집단의 경우에는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의미 있는 자극들이 이루어지지만 안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단의 개방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방형 집단은 새로운 구성원이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안정감이 파괴돼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폐쇄형 집단은 안정감은 높지만 참여를 포기하는 집단원이 발생을 하면 집단의 역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집단미술 치료 실시할 때 기관에 폐쇄형 집단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폐쇄형 집단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개방형 집단으로 구성되는 집단미술 치료도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서 집단미술 치료를 실시했었는데요. 집단원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고 건강이 악화되어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집단을 구성할 때 그 개방형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폐쇄형 집단의 특수성을 치료사가 잘 알고 그걸 집단미술 치료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단미술 치료 시간은 90분에서 120분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집단의 목적이나 성숙도, 외적 조건에 따라서 집단미술 치료의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한 시간에 시작하고 약속된 시간에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단미술 치료의 과정은 초기 면담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목표 설정 및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집단이 만나 집단미술 치료를 실행합니다. 미술치료사는 집단미술 치료를 실행한 이후에 보고서를 작성을 하죠.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거나 집단이 목표에 도달을 했다면 종결을 할 수도 있고 집단과 기관과 상의를 해서 집단미술 치료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집단미술 치료에 대한 설명은 기존에 업로드해 놓은 집단미술치료 과정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집단미술치료를 이해하는 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하신 점 또는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